구분을 합니다. 구분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매깁니다. 매긴 가치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집니다. 고정된 직무 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받기 위해 동료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 체계로의 개선. 이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윤석열표 직무성과급제를 만든 미래노동연구회의 권고안에 의하면 시간만 가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제 말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고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죠.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바꿔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부조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심각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직무급을 적용하는 실제 대상은 개별 기업 단위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거고 대규모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거고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 내부의 경쟁만 치열해지는 겁니다. 직무를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구분해서 칸막이를 치고 임금 차이를 두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 조직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년 간격으로 업무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뭐 자격부가에 있다가 보험급여로 갔다가 또 건강검진 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2년 주기에 그 직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별 임금체계를 달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공단의 체계에서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현재는 같은 직급으로 입사한 동기면 직종이 달라도 같은 기본급을 받지만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직종이 다르면 기본급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직무를 차별해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심해지고 무엇보다 한 번 직무가 정해지면 평생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직무평가라는 것은 한 번 평가가 내려지면 거의 십수년 또는 뭐 수십 년간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내려진 등급이 그 직무에 대한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사업장 내에서는 평생의 낙인처럼 지킬 수밖에 없어서 일종의 현대판 신분제와 비슷한. 지금은 설령 승진을 못해도 호봉이 올라가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임금 인상이 되고 있죠. 그러나 직무 성과급제에서는 승진을 못하면 해당 직급 임금으로 임금이 고착화됩니다. 평생 승진을 못하면 평생 임금 인상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동료들과 피 터지게 경쟁해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해야만 임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도 자본의 요구로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과 지금 정부가 하려는 성과급제와는 치명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노사가 단협으로 결정한 임금은 그대로 주고 성과급은 사측이 별도의 재원을 들여서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추가로 더 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별도의 재원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임금 총액 안에서 해결합니다.
내 임금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성과급으로 주는 식이죠. 특히 우리 공공기관은 그 정도가 더 심하죠. 총액임금에서 일정 부분 성과급 요소, 구성 요소를 정해놓고 임금에서 그거를 제한되면 노동자 임금에서 제하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걸 노동자 사이에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재분배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직무 성과급제는 성과 차별이 다양하게 예상됩니다. 기본급까지 성과에 따라 차별하겠다고 합니다. 기본급을 인상할 때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1% 인상을 한 후 평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인상하는 식입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중 누구의 일이 더 어려울까요? 인사부서와 안전관리부서 중 누구의 업무가 더 가치 있을까요? 선뜻 대답할 수 있나요? 전문가들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나요? 직무에 대한 기준, 직무에 대한 난이도와 책임의 기준을 계량화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에는 이제 노사가 서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절대 도입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직무급제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결정하나요? 노사가 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몇십 년이 걸린 이유는 노사 간의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직무급을 만들어 왔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개편하는 안을 만들 때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대표는 전부 다 그냥 빼버리고 전문가들 몇 명 모아가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안을 만들어서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급제라고 하는 임금체계 개편의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사용자를 위한 안이고 그러면 일부 노동자들이 바라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안이 나올 가능성은 0.0001%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노조라면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와 상의할 리 만무하고 노조 조직률이 15%가 채 안 되는 나라에서 결국 직무가치평가는 사측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될 게 뻔합니다. 직무급을 인사 담당자가 결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있는 성차별적 임금 구조 같은 것도 그대로 온전될 수 있고 여성이 하는 일은 또 저평가가 돼서 그 직무는 덜 임금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같은 직무원에서 성과는 뭘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10명의 기관사들이 있어요. 기관사가 하는 일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일이죠. 앞 기차를 앞질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직무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성과에 따라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정해야죠. 평가에 따라 1년이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임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시간이 가면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할까요? 모호하죠. 그래서 결국 누가 평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관리자가 하는 거죠. 그럼 관리자들이 순서 매기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주관적 요소는 결국은 관리자들이 행사하고 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 행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누가 관리자에게 줄을 잘 서느냐, 누가 회사 말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나의 임금도 달라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이고요. 한 공공기관에서 지금의 호봉제를 유지할 때와 직무급제를 도입했을 때 35년간 임금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습니다. 첫 시작은 어려운 직무가 호봉제보다 임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애임금을 보면 쉬운 직무든 어려운 직무든 모두 호봉제보다 임금이 줄었죠. 평생을 가장 높은 직무 등급을 받아도 그냥 현재보다
거의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고 생애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생애임금이 하락되는 방식의 설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는 거죠.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직무 성과급제를 하는 이유가 임금을 차별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애 임금 총액에 변화가 없는 임금 체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생애 임금을 보장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죠. 지금 저희 선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이제 미래의 고소득을 보장받고 이제 젊을 때 저임금으로 일을 했음에도 이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전체 이제 선배 노동자들도 전체 생애 임금이 하락될 거고요. 신입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항상 가치가 높은 업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리자가 너는 가치가 낮은 일만 해 라고 했을 때 계속 그 낮은 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초기에 경쟁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 믿고 노동자에게 아주 심플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임금을 주죠. 만든 개수대로 임금을 주는 성과주의의 끝판왕, 개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노사가 모두 불만이 많아서 결국 폐기합니다. 자본이 폐기한 이유는 많이만 만들려다 보니 분량이 많아진 거죠. 노동자들이 저항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였죠. 실제로 성과급제를 일찍부터 간부들에 대해 시행한 동서발전을 보면 성과주의 임금이 노동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간부들이 제가 본 그 차장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차장들 부장 달기 위해서 그 친구들 흰머리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만큼 극악의 노동 강도를 끌어올리게 된다. 몇 년 전에 한 연구진들이 팀으로 하는 스포츠에서 직무 간 임금 격차가 개인과 그 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프로 야구팀을 직무별로, 다시 말해 포지션별로 나누고 임금 격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10년간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포지션별 임금 격차가 클수록 개인 성과와 팀의 성과 모두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임금 격차가 커지면 팀워크를 저해해 오히려 개인이나 그 집단의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주의 임금 체계가 경쟁의 과정에서는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데 개인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측정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내가 돋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팀 내 협력을 거부하게 되는 이게서 이제 전체 성과를 낮추는 그래서 이제 성과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아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힘은 임금과 노동 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데서 나오죠. 그런데 직무별로, 성과별로 사측의 주도하에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에 대한 집단적 결정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노동조합이 필요 없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져서 허허벌판에 저 막무가내 정부를 상대로 덜렁 나 혼자 서 있게 되는 상황.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임금 인상률은 언제나 바닥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간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우리 기관 내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큽니다. 우리의 이 낮은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 지금과 같이 제살 깎아먹기식 총인건비 제도나 기관 내에서 하는 직무 성과급제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개별 기관을 넘어서는 산별 임금 체계로 임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 노조들이 일종의 공공 부분의 산별 교섭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임금 제도를 결정하는 노정 교섭 방식의 공공기관에 대한 산별 교섭 제도가 있지 않고는 이 격차 해소를 절대 할 수가 없다.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 정률 인상 방식보다는 정액 인상 방식으로 임금 인상을 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부터는 기재부에서 임금 인상을 정액으로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임금 인상 제도, 손익금지 제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릅니다. 같은 일을 하면 선배랑 나랑 같은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직무와 성과에 따라 더 차이나는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 직무성과급제의 목표인데 그럴 리가요. 쉬운 일, 어려운 일, 직무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나요? 나의 일이 더 힘들까요? 다른 직무를 하고 있는 너의 일이 더 힘들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린 지금도 직무수당 있어서 직무급으로 이름만 바꾸면 된다던데요. 지금의 적은 고정급 형태의 직무수당이 아니고 기본급이 달라지고 수백만 원씩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이 직무성과급제입니다. 완전 달라요. 직무성과급제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를 없앨 수 있지 않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고 가능한 일인가요? 정부의 직무성과급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임금 차이를 없애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직무성과급제를 놓고 우리들이 하는 막연한 이런 생각들. 사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우리들의 바람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이런 바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단결로 이뤄내면 됩니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